네, 수요일 오늘은 정치권 토론 시간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요. 상반기에는 가급적 공공요금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서는 은행 성과급 돈잔치에 대한 지적도 했고요. 뭐 두 분 다 공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통령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홍 의원님. 잠깐 저는 이제 의공 출신이고 우리 박상혁 존경하는 의원님은 저는 제가 늘공 출신이고 제가 의공 출신이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공과 늘공을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죠? 저는 이제 직업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국회에 왔고 박상혁 의원님이 이제 변호사 하시다가 이제 청와대에 잠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대통령 말씀이 기본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스비라든지 전기료가 최근에 거기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어떤 경제의 어떤 영향, 특히 서민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지금 원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적자가 9조가 넘고 또 한전 적자가 30조가 넘는 상태에서 요금은 조정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그 급격한 어떤 인상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미친 상황에서 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이신 것 같고 예.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금리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FOMC라든지 그리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상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은행은 이제 예대 마진 차로 사실은 많은 수익을 올린 반면에 예. 특히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특히 뭐 또 기업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에서는 많은 대출이자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를 표하면서 금융권의 좀 자발적인 이런 부분에 조금 대책을 지금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 얘기 들었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어려운 어떤 대외 환경 여건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막대한 국가 부채를 물려받고 이런 어떤 어려운 어떤 여건에서 지금 바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뭐 수출 진흥 정책이라든지 또한 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탓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정책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방금 자꾸 이제 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 요금을 자꾸 탓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 2021년도부터 국가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LNG를 도입할 때 기준이 MMBTU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예. 2021년 초에 MMBTU가 스팟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의 그 이제 가격이 한 10불 정도 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슬금슬금 오르더니 2021년도 초에는 80불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금은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 30불, 40불 선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평균적으로 한 4배 정도가 2년 동안 계속 올라서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현재 가스공사 지금 적자로 지금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공사에서 8번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인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히 이제 연료비 연동제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가격이 올라가면 좀 충격이 완화되고 또 사용량을 좀 조절하는 게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요금을 그냥 억누르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폭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올릴 수 있는 거는 좀 올리면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자. 그리고 이번에 공공요금은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또한 이제 뭐 그 대중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조절을 하자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좀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그 금리 올라가니까요. 그 또 이번에 그 성과급 은행들이 성과급 했다고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하니까
가정주부들이 많이 좀 흥분을 하더라고요. 예, 빚이 많으니까 집에서. 그래서 저희 가족도 역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홍 의원님. 그런데 이게 금리 오르면 이자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고요. 그 수순이 되면은 어쨌거나 이 은행들이 나중에 연말에 성과급 잔치할 가능성은 되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조치는 하기 힘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전에는 뭐 힘든 겁니까? 전에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의 성과급이라는 게 은행의 어떤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른데 물론 이제 은행의 수익이 가장 큰 것이 이제 금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각종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미 또 대출을 한 기업이라든지 가계 대출에 대한 어떤 소위 말했었던 그 손실을 본 어떤 상각을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손 충당금을 또 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수익이 얼마만큼 많이 발생할 거냐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제 금리적 동향만 가지고는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금리 결정의 문제는 크게 보면은 이제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OMC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연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게 되면은 많은 어떤 그 외국의 자본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외국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금리 어떤 동향, 특히 이제 미국 어떤 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물가의 문제입니다. 물가가 지금 잘 아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전반적인 물가가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특히 서민 경제에 어떤 좀 부담이 오더라도 좀 금리를 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은 두 가지 국외 국내 변수에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어떤 인상의 결국은 이제 은행이 예대 마진의 폭이 이제 커진 그런 결과가 이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뭐 금리를 통제를 한다 이런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단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피 이제 은행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뭐 그 어떤 담보 대출이라든지 또 뭐 금리 자발적인 뭐 인하도 인하지만 또 기업 대출에 대한 어떤 좀 더 공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되지 과거에 이러니까 금리를 분명히 낮췄어야 된다. 그걸 정부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솥된 제3의 인격인 한은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통제한다. 그리고 통제해서도 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인사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자본시장 구조가 우리은행이라든지 등등 많은 금융기관에 지금 현재 구제금융 등등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공의 영역이 대주주가 되어 있는 그런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지금 관에서 정부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왔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나 그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한 민영화를 통해서 시장에 돌려줘야 된다는 의견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때만 한다. 이거는 뭐 결코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강력하게 자유시장주의자고 그것이 지금 뭐 취임사라든지 강북절에서도 자유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국정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금융은 이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기능적인 측면에서 일반 제조업 부분 달리 금융은 본질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금융기관은 완전히 이제 자유시장 으로 맡겨주지 않고 옛날부터 특허 제도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인허가를 통해서 금융기관 설립을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도 5대 시중은행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제조업
시장과 같은 어떤 자유시장하고는 좀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어떤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금융에 지금 현재 특히 대한민국 금융에 지금 현재 어떨 수 없는 지금 현상이고 그리고 현재 구조이다. 이런 어떤 것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뭐 가칭 뭐 쌍특검 이런 문제는 예. 저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이고 윤석열 정부 흔들기다. 예.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고 저는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 못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곽상도 의원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은 1심 법원이 소위 말하는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 안 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이제 과거 이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국민적인 공감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어떤 수사와 어떤 공판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검찰총장과 그 중앙지검장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이 이제 철저하게 좀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변론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장동 위례 뭐 또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뭐 백현동 뭐 정자동 그리고 성남 FC도 각종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렇게 각 분야별로 지금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그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니까 사실상 수사는 늦어지거나 사실은 스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방탄이라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특검이 당장 뭐 내일 뭐 여야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특검 어떤 그런 어떤 검사를 뽑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계속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는 더더욱 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1심 판결에서도 났습니다마는 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무혐의 됐다가 2020년도에 최강욱 의원이 다시 이제 고발 들어가서 당시에 추미애 박근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해서 정말 최정예 검사들 투입해서 거의 2년 동안 탈탈 틀어서 2011년 11월 달에 기소를 했습니다. 이때 기소를 할 때 권오수 회장 외에 8명을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도 못한 사항입니다. 이때 기소조차도 못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앞뒤가 말이 맞지 않고 그리고 1심 판결에 나온 것처럼 이 포괄 일제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제외가 돼버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관련이 없고 단지 뭐 이 계좌가 뭐 이용당했다 뭐 이런 어떤 것만 나오는데 그 계좌 이용이 주가 조작과 저는 관련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1심 판결에 나온 이런 사항을 가지고 특검을 이야기한다. 이건 저는 앞뒤 말이 안 맞는 완전히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심지어 2017년 당시 이제 성남시장 시절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아서 나오면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입장이 되니까 완전히 지금 입장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니었으면 웬만한 국회의원 내지는 자치단체장이었다고 하면 벌써 아마 구속영장이 떨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다.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영장이 청구되고 이렇게 할 상황을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봐주기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도주의 우려는 분명히 없지만 그러나 지금 증거인멸의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어제 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정성호 의원이 예. 김용 그리고 정진상 예, 예. 그 면회를 해서 곧 정신실장이요. 예. 대통령이 이제 될 거니까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면회까지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온 마당에 예.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그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회유라든지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도 결국은 이 영장 청구 발부는 결국은 법원이 할 텐데 예. 법원도 이런 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저는 이런 구속영장을 지금 발부를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해서요. 민주당 얘기해서 잠깐 뭐 다른 당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지금 김기현 후보랑 안철수 후보 뭐 이렇게 간에 뭐 경쟁 치열한데요. 뭐 탄핵 발언도 나오고 뭐 당정 분리 재검토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윤 대통령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홍 의원님? 뭐 대통령 어떤 생각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러나 이제 탄핵 부분은 명백히 대통령실도 이야기했고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 본인도 이게 과거에 단순하게 좀 있었던 일을 언급했을 뿐이지 예. 윤석열 대통령을 뭐 가정을 한 것은 아니다고 이제 본인이 이제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은 좀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예. 단지 이제 이 당정 분리에 대한 면은 요즘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통령이 이제 당의 이제 총재를 이제 겸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되는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당원들 일부 중에도 윤석열 어떤 대통령 정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당정이 호흡을 좀 더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뭐 당정 뭐 일체설 뭐 이런 것까지도 최근에 이야기 나온 건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좀 당내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당정이 특히 이제 여당일 때는 이제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는 역할은 참 중요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국회의 어떤 구조가 잘 아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당정의 어떤 호흡 연계가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예. 뭐 그렇더라도 여당이라 하더라도 또한 이제 국회 입법부로서 예. 또 이제 비판을 할 건 하고 또 예. 뭐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할 건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 부분을 뭐 저희들 뭐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앞으로 많은 좀 논의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